실과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발굴하고 앞으로 민선 8기를 이끌어 나갈 화순 군정에 대해서 민수위원님들이 고견을 함께 보태서 우리 화순군이 좀 발전되고 그리고 잘 사는 화순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비 임대,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생물의학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순은 사실은 백신을 덧붙여서 그 새로운 먹거리로 해서 이제 면역 치료까지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저 많은 지금 바이오 특구들 중에서 사실 화순이 가장 강력한 그런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그걸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 화순은 정말 이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이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전국에 이 시군에 있는 대학병원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려서 앞으로 이제 바이오메디칼을 해 나가는데 사실 저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 주신 소피아 폴리스도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농업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그분들이 또 소외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나의 성장시키는, 육성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큰 그림을 화순군이, 특히 군수님은 하나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장이나 동곡장이나 이양장 가면은 고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행사 관계 가면은 이거 얼마나 버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와 문화가 온전한 곳이 장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도 이 부서의 대다수의 일이 이 일을 하는데 뭐 도시가스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미래 전략실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를 이렇게 증차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중증 장애인이 1,800명이다 하면 이 법률 조항에 따라서 움직이면 저희가 현재 7대가 아니라 12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택 화재보험을 개인들이 안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어촌 주택 경우에 주택 화재보험을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화순군 전체에 개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급조를 했으면 어쩌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이하게 공간정보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팀을 설치한 목표는 뭔지, 현재 하는 일은 뭔지, 설치 목표하고 부합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도로명 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부서입니다. 근데 그것과 또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토지 매매를 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보증 확인을 해가지고 이전 절차를 밟게 해줘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도 받고 있고, 그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하고 이번에 나온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금 어떤가요? 부동산 지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차라리 놔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개선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들 어떤가요? 보증인을 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 또 법무사, 그다음에 변호사까지 포함시켜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과징금을 이제 실거래법 위반으로 예전에는 실거래법 위반에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특정법을 이전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를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걸 제외를 안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소유권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하고도 그 과징금이 좀 과다하게 나온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큰 효과가 없네요. 현재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기본적으로 8급 이상을 민원실에 전면 배치해 주시 바라고, 가급적이면 7급 이상으로 배치를 하고 7급이 부족하면 8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팀장들 앞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근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면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민원이 오면 반드시 인사하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고 신분증 게시하고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렇지 퇴직을 하고 밖에 나가서 바라보는 화순군은 너무나 엉망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실을 인력도 또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정말 오면은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들이 만족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군구나 보면 인사만 보이거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그냥 다 거의 죽어 있어요. 뭐 죽어 있다는 표현이 그런데 화순군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선 8기 화순군이 진정한 지방 정부로 가려면 이 총무과가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데 뭐를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 교육과 포상과 인사가 순환해줘야 돼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통과된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많이 받고 그러려면 누가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내겠어요? 물론 우리 향후님들께 도움을 받아야 그러죠. 예. 그러면 이 향후들한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향후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적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나주 후시장을 했어요. 나주 네. 후시장할 때도 보면 나주에 건물이 있어요. 서울에 건물인데 그걸 향후의 사무실로 제공해주면서 나주 분들이 가면 거기서 저녁에 숙식을 제공해주고 숙식을 하게. 우리 공무원 1인당 우리 국민 수가 83명이 나옵니다. 예. 정규직이 있어요. 공무원직까지 하면 53명이 나옵니다. 예. 우리 공무원 한 명이 53명 국민을 모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보다도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일이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들은 너무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93페이지 보면요. 아동 친화도시가 우리가 2020년도 12월 12일에 지정이 됐어요. 그 행사 때 저도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이 관련된 사업들 어떤 걸 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도시를 역점적으로 공약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데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좀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입행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계획 단계에서 약간 한두 건 정도 미미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반기 지금 새로운 군심도시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민간 어린이집 보건금 전환 추진에 있어서 6개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어린이집에다가 이야기하는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일단 여러분이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다가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럼 저도 이제 도에다 이야기해서 내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시니까요. 중국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야 말 통하고 베트남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가정 폭력도 더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신랑하고 다문화 가족이 결혼했는데 이제 한국의 문화를 절대 모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 싸움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얕잡아 본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가정 폭력이 막 일어나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도의 부의장 할 때 내가 5분만 원 내서 다문화 팀도 만들고 내가 전체 시도를 파악해보니까 다문화 팀은 있어요. 근데 몇 명이 근무하냐? 3명이 근무해요. 팀장 5급, 6급 하나, 7급 하나 근무하는데 다문화 가족 한 분도 없고 한국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능조 요구를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사평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 사평역에서 시 지명만 따왔지 거기는 전혀 여기도 한게 없는 그런 일상 소시민들의 삶과는 관계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도로 확보장이 이루어져야 버스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그 150m 된 산을 오염 안 시키기 위해서 버스만 갖다 내놓잖아요. 바로 그냥. 그런 식의 이제 적벽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여튼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미리 한번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적벽 투어가 상시 개방적으로 가거든요. 제일 많은 친구들이 태권도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 교육의 무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능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수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있지만은 제일 많이 태권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좀 종목을 태권도를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군수님, 당선자님, 전국 태권도협회를 하수에서 한번 열어보고 싶은 저희 엄마의 생각입니다. 대회 유치도 어떤 종목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우리 당선자분께서는 아마 안 그러실 걸로 믿고 우리 스포츠 산업과에서도 어떤 종목이 구분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좀 전국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은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행정이나 이 관에서 또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 수준이요, 문화 수준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수준이 굉장히 빨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지금 그 미술 장식품 사업을 전국에 각 지자체에 4억씩 주는 그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각 지자체가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수준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을 지어서 좋은 시설을 해놨지만은 광주 전남을 우리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시회가 지금까지 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당선인님 공약 중에 능주의 문화재단 혹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외에 기본적으로 능주 목동 역사문화전통 계승 복원이나 예술인 지원이나 생활문화 활성화나 문화자원 발굴, 또 화순향 토학 조사 연구,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어느 부서가 타당하겠는가? 전부 다 CCTV로 하고 있죠. 예, 정부에서 광주의 시스템 겸해서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순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시군들 있잖아요. 강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마 거기에 인력들을 밤낮으로 감시 인력이 있거든요. 예. 한번 그 법규 규정을 찾아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하순에 있는 일자리 만든다는 창출 차원에서 한번 이번에도 하순이나 땅봉사나 원주사에 대해서 감시 인력을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체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건의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오상조 교수는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명예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관장? 예, 조례의 명문 등은 그냥 명예관장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일단 관장을 임기제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자주 전시회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는 문화관광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뭐 우리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문화재를 주로 지금 우리 여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가 앞으로 100년 후에 살다 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을까 이걸 고민해가지고 직원들도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조금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군정에다 반영을 하게끔. 내가 군수다 이런 생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셔서 운행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절 근로자로 오시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숙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 75명 정도 이렇게 수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확인한 결과 모두 그 숙소가 준비된 그런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냄새, 악취와 파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 우선 3개소이지만은 가장 그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 운동리 일구 마을 바로 마을 앞에 있는 그 양돈장을 좀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두 분이서 이렇게 재배하는 엄청나게 큰데도 노인 두 분이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 일손을 빌리지 않느냐 하니까 손을 함부로 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용 작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피땀 흘려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도입이 되면 한 2박 3일 정도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숙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고 농가에 이렇게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서 문제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능주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규모가 첫째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규모가. 지금 사실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능주가 장소는 좋아요. 장소가. 왜? 큰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농어촌공사를 화순읍으로 옮기고 그 건물부터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이 전체 한 2만 평 정도를 만들어야 돼. 노골프장을. 지금 이제 그 농업용 시설은 가능하죠.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노골프들을 크게 해서 화순군 전체 노골프들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 농협이 참여해가지고 군 노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2만 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관광버스를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순 읍에도 있고 도곡도 있고 또 지금 또 만들려고 하죠. 능주 만들고 화순 축협까지. 축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좀 대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가지고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관계인데 이건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다 나가버려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나가버리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데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받겠다고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 예를 들어서 음식도 안 맞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그럼 관리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는 이건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국을 해서 먼저 한국에 대한 문화나 언어나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배치를 해준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직원들 기본 교육이라든지 또는 서울에서나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온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설은 좋게 잘 해놓고 이렇게 직원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냐. 아주 불쾌하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그래도 친절하다고 하려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과 사이에는 우리 화순 군화가 국화잖아요. 예. 국화인데 그 국화는 사실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절초 종류를 좀 많이 심어서 가을에는 국화가 이렇게 만발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현상 경제 허가는 노새 이제 나무 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나무는 우리 전통 수적으로 심으면 됩니다. 외래종 심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그때 어떤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림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농기술센터 이렇게 4개 과가 함께 참여하는데, 나무 심고 꽃 심는 것은 주로 지금 산림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나무 묘목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일시사용 인부임이라든가 이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가을에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주에서 넘어올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 도시가 하순이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그런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하순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바이오하고 또 헬스케어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당선자님께서는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의 그 미래에 유입이 되는 인구가 하나의 정말로 이 하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유입 기능을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기능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현재 혹시 그 스마트 시티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순에서 한 번이나 도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현재 상황이 항상 이렇게 집중들이 돼 계셔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특히 우리 행정에서나 또 이렇게 이 디자인을 해가는 입장에서는 백년지대계, 천년지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래 비전을 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 보면 안 되거든요. 인구 절벽 시대에 어쩌란 말입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도쿄 센터에서 30km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전부 비어 있습니다. 100만 엔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지금 그런 앞으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닥칠 그 현실인데, 그런 좀 미래적인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화순이 업무 중심이 중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본도심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이제 교육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계되면 앞으로는 주변 시군과 연계된 도시 정비가 돼서 하순군만 이렇게 울타리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군과 시와 연계돼서 서로 같이 윈윈하는 그런 도시 정비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배상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이 관계는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용역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용역해서 그런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이제 외국인 학교도 들어가고, 또 우리 금방 이승은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은퇴자들도 와서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거기서 살면서 밥도 공동으로 같이 먹고, 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게 되면 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대병원하고 이렇게 바로 치료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를 지금 구상하신 거예요. 이것은 빨리 용역해서 금년 12월에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알겠죠? 네. 그다음에 아까 도시재생 뉴딜사 관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장현우 의원님께서 농기 별도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거기 지금 포플리 회사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2만 5천 평을 매입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포플리 회장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냐해서 정말 근대 문화유산인데 이게 별도공장이 없어지면 너무 안타깝다. 이것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도. 고속도로 같은 것은 다리를 쓰고 교각을 만들면 그게 철근이 나오죠. 네. 철근 나오면 전부 다 빨갛게 피복을 씌워갖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삼천교 보면은 지금 빨갛게 녹이 슬어 전부 다 철근들이, 그걸 갖고 저한테 우리 국민이 누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꼭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것 없도록
한번 참청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좀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이하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선발해서 토목지 공무원들 합동직무를 통해서 해가지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면 어쩌겠는가.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어떤 그런 설계 능력 향상이라든가 시공 감독 능력 부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면에 월리에서 온천 가는 데 있어요. 서유리 쪽에 하다 보면 겨울에 거기가 산 그늘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위치 알고 있죠? 충분히 뭐 여름철 같은 데는 해빙기 때는 낙석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겨울 동안 걔가 음지가 져가지고 계속 빙판길이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어서 거기 좀 그것을 이번 보조사고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군따에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병원을 키워 나가려면 이게 정리가 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공모에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광주 하순간 광역 교통망 문제, 나중에 이거 2025년도에 이제 계획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정치권하고도 해서 지금 그걸 반영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중에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구간을 제가 볼 때 전대병원까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백신 특구까지는 돼야 한다고 봐요. 영양관리 사업에 대한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방리 사업을 화순군에서 몇 년 차 저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이들이 뭐 야채나 과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과일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출산 전 어떤 교육이 때로는 상담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임신해서부터 어떤 교육이 생애 주기별 교육이 그다음에 영아까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 등록해서 그 산모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교육하고 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직접 그 간호사가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첫 그 아이하고 만남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들을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공약에 마을 주치 제도를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좀 고민해서 계획을 한번 운영계획을 좀 짜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하고 우리 하순관내병원하고 해서 운영계획을 짜서 예산이 얼마 들겠는가 이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일주일 이상 걸린답니다. 신청을 하니까 필요할 때 하니까 동사 이 기계 임대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능주 가서 저 접수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생님께서 하순의회 하나를 추가한다. 물론 예산 문제겠지만 혹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 좋건데 우리가 지금 워낙 지금 두 군데 동면하고 능주하고 동곡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이상 걸리고 담당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차가 그 배송하는 차가 뭐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 한 대가 절대로 그 도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보면은 그 예산이 많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우리 화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판매자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능주에 시설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보면은 활용이 안 되잖아요. 개념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농막을 만들 때 판매자를 만들 때 조금 신경 써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차가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그 구조를.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은 뭐 저 공무원들이 그거 제일 낫지. 근데 퇴직하신 선배님들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훨씬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협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회에서 하승군의회에서 광주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아주 좋은 안을 도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안들을 가지고 광주시장하고 아마 협약을 상생 관련해서 협약을 하라고 서명만 남아놓은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약서 초안까지 만들어졌죠. 이 광주시에 강기정 우리 시장이 당선되셨죠. 그 당선인과 함께 상생 차원에서 빠른 시일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선 군민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댐 중에서 거의가 대다수가 다 만수위로만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동복댐만 만수위에서 2km 나가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서, 배가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황소 사업소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광주시하고 제대로 협상을 한번 하셔가지고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도 하순 것, 땅도 하순 땅, 공기도 하순 거예요. 근데 결론에 가서 피해를 누가 보냐? 우리 하순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순읍에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지금 오폐수 그 하수 처리 시설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걸 정비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공동주택 관리는 도시과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예산이 3억이 서 있거든. 예. 그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지금 강동이 많이 있잖아요. 예. 3억으로 할 수 없는데 관리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기금으로 하라. 근데 거기 하수 처리 시설 오래돼가지고 막혀가지고 그 난리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여기 지금 앞으로 하수 상하수도과에서 이걸 좀 대안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지 경계선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유지 내에가 있으면은 그 소유권자가 했고 사유지 밖에 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개인 땅이라 하지만 이것을 처리 안 해주면은 그 부담을 그 세대수가 할 수가 없잖아요. 매듭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일부를 군에서 부담해주고 또 개인 그 아파트에서 부담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가지고 도시과하고 좀 상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